아내가 나가고 난 뒤에야 깨달았다. 나는 아내를 믿지 못한 죄를 지었다. 그날은 평소처럼 아무렇지 않게 시작됐다. 출근 준비를 하는 아내와 마주 앉아 아침을 먹었다. 말은 거의 없었다. 밥숟갈 소리만 덜컥덜컥 울렸다. 나는 아내가 휴대폰을 만지는 걸 힐끗 보며 괜히 물었다. 또 그 남자야? 아내는 아무 말 없이 젓가락을 내려놓고 일어났다. 그때는 몰랐다. 그게 우리가 함께한 마지막 아침 식사일 줄은. 나는 늘 그랬다. 아내를 의심했다. 아내가 웃으면 누굴 보고 웃는 건지 따졌다. 전화가 오면 누구냐고 묻고, 친구를 만나고 오면 누구랑 있었냐고 캐물었다. 그렇게 하나씩 아내를 지워갔다. 내가 지운 줄도 모르고 말이다. 아내는 아무 말 없이 나의 의심을 감내했다. 처음엔 해명도 하고 설명도 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말조차 하지 않았다. 침묵은 점점 벽이 되었고, 그 벽 너머에서 나는 아내를 몰아세웠다. 어느 날 퇴근하고 돌아온 집은 고요했다. 집안에 불은 켜져 있었지만 이상하게 낯설었다. 냉장고에는 먹을 것이 하나도 없었고,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흰 종이 한 장이 있었다. 그 종이를 집어들자 손이 떨렸다. 나는 더 이상 당신의 의심 속에서 살고 싶지 않아요. 나는 나를 잃어가고 있었어요. 당신은 언제나 당신만 옳았고, 나는 늘 설명해야 했죠. 하지만 나는 지쳤어요. 이젠 그만 나를 놓아주세요.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머리가 멍했다. 처음에는 화가 났다. 왜 말을 안 했을까? 왜 갑자기 사라진 걸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됐다. 아내는 오래전부터 떠나고 있었던 거다. 나는 그걸 못 본 것이 아니라 안 본 것이었다. 그날 밤 나는 아내의 옷장을 열었다. 옷들은 거의 다 사라져 있었고, 서랍 맨 아래에 작은 상자 하나가 있었다. 열어보니 아내가 그동안 나에게 보내지 못했던 편지들이 가득했다. 당신이 내게 상처를 주는 줄 모른 채 아무렇지 않게 말할 때 나는 무너지고 있었어요. 당신의 말 한마디에 나는 수십 번씩 내 존재를 부정했어요. 당신이 자꾸 의심할수록 나는 점점 나 자신이 이상한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아내는 매일매일 무너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나는 매일매일 그 무너짐 위에 의심이라는 돌을 올려놓고 있었던 것이다. 내가 아내에게 했던 말들이 하나씩 떠올랐다. 너 지금 어디야? 왜 전화 안 받아? 누구랑 있어? 또 핑계야. 그렇게 나는 아내에게 사랑이 아닌 신문을 퍼부었다. 나는 아내를 사랑한 게 아니었다. 아내를 감시했다. 아내는 나의 불안의 희생양이었다. 그제서야 나는 깨달았다. 내가 아내를 의심한 것은 아내의 문제가 아니라 나 자신의 문제였다는 것을. 나는 나를 믿지 못했고, 그래서 아내도 믿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 후 며칠 동안 나는 무기력했다. 출근도 하지 못하고 집안을 뱅뱅 돌기만 했다.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틀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식탁에 앉아 밥을 먹으려 해도 젓가락이 움직이지 않았다. 설거지를 하다가 그릇 하나를 깨뜨렸고, 그 소리에 깜짝 놀라 멍하니 서 있었다. 아내가 항상 하던 일들이었다. 나는 그렇게 많은 것들을 당연하게 여겼다. 빨래가 개어져 있는 것, 식탁 위에 차려진 반찬, 욕실에 깔끔히 정리된 수건들, 그 모든 것들이 아내의 손길이었고, 나는 그것을 단 한 번도 고맙다고 느껴지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아내에게 편지를 썼다. 미안해. 나는 당신을 지켜주지 못했어. 오히려 당신을 내 불안으로부터 지켜야 했는데 나는 그 불안을 당신에게 던졌어. 나는 지금 그 죄를 끌어안고 살고 있어. 당신이 떠난 이 집은 조용하고 적막해. 당신의 숨소리조차 그립고, 당신이 쓰던 샴푸 냄새조차 가슴이 아파. 나는 이제야 진짜 후회가 뭔지 알게 됐어. 당신이 떠난 뒤에야 나는 당신이 내 인생의 전부였다는 걸 깨달았어. 편지는 보내지 못했다. 아내의 연락처는 더 이상 연결되지 않았고, 어디에 있는지도 알 수 없었다. 딸아이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딸도 말했다. 엄마는 지금은 당분간 연락하지 말아달래. 아빠가 조금은 스스로를 돌아봤으면 좋겠대. 나는 무너졌다. 그 말은 아내가 아직 나를 완전히 포기하지 않았다는 뜻이었지만 동시에 나에게 시간이 필요하다는 뜻이었다. 나는 그날부터 매일 다이어리를 썼다. 내가 아내에게 했던 말들, 내가 했던 행동들, 그리고 내가 그토록 두려워했던 외로움에 대한 생각들을 쓰기 시작했다. 그렇게 나는 처음으로 나 자신을 직면했다. 나는 내 감정이 서툴렀고,
그 서툼을 아내에게 투영해왔고 나의 의심은 사랑이 아니었다. 그것은 통제였다. 그것은 불안이었고 그 불안의 중심에는 나의 상처가 있었다. 어릴 때부터 나는 사랑에 익숙하지 않았다. 아버지는 말이 없었고 어머니는 늘 눈치를 보며 살았다. 나는 그런 부모 아래서 자라며 사랑을 조심해야 하는 감정으로 배웠다. 누군가를 완전히 믿으면 언젠가 배신당할 거라는 공포가 있었다. 그래서 나는 늘 거리를 두었고 사랑하는 사람조차 완전히 믿지 못했다. 아내는 그런 나에게 다가와 주었다. 나의 껍질을 깨려 했고 나의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려 했다. 하지만 나는 그 빛을 무서워했다. 왜냐하면 그 빛이 사라질까봐 두려웠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 먼저 꺼버렸다. 아내가 나를 떠난 것이 아니라 나는 아내를 떠나보낸 것이었다. 나는 이제부터라도 바뀌고 싶었다. 아내가 돌아오지 않더라도 나는 나 자신을 바꾸고 싶었다. 그래서 처음으로 상담센터를 찾았다. 상담사 앞에서 나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나는 아내를 늘 의심했고 아내가 집에 늦게 오면 불안했고 전화가 안 되면 미쳐버릴 것 같았다고 말했다. 상담사는 조용히 내 말을 듣더니 물었다. 그 불안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 같으세요? 나는 말문이 막혔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 불안은 아주 오래전부터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었다. 나는 늘 버려질까봐 두려웠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언젠가 나를 떠날 거라고 믿고 있었다. 그 믿음이 현실이 된 지금 나는 나 자신을 탓할 수밖에 없었다. 상담사는 내게 말했다. 불안을 사랑으로 오해하면 사랑은 상처로 돌아오게 됩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당신이 그걸 깨달았으니까요. 나는 상담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또 한 통의 편지를 썼다. 지현아, 오늘 상담을 다녀왔어. 내 안의 불안을 마주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인지 몰랐어. 나는 평생 누구에게도 진짜 나를 보여주지 못하고 살아왔어. 그래서 너에게도 진짜 마음을 표현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 너는 늘 다정했지. 항상 내가 무뚝뚝해도 웃어줬고 내가 화를 내도 잠잠히 받아줬어. 그런데 나는 그걸 당연하게 여겼어. 아니, 오히려 무서웠어. 너처럼 다정한 사람은 언젠가 나를 떠날 거라고 믿고 있었거든. 그걸 너는 모를 줄 알았는데 이제 생각해보니 너는 다 알고 있었던 것 같아. 나는 참 비겁했어. 미안해. 다음엔 말로 사랑한다고 꼭 말할게. 미안해. 그 편지도 딸에게 맡겼다. 딸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편지를 받아갔다. 몇 주 뒤 아내로부터 처음으로 연락이 왔다. 문자 한 통이었다. 편지 잘 받았어요. 읽으면서 많이 울었어요. 지금은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지만 그래도 당신의 진심이 느껴졌어요. 나는 그 문자를 수십 번 읽었다. 그리고 또 울었다. 그날 밤 나는 아내와의 추억이 깃든 앨범을 꺼냈다. 신혼여행 사진, 아내가 처음 임신했을 때 사진, 딸을 처음 안았을 때, 우리 가족이 함께 웃고 있는 사진. 그 모든 사진 속의 나는 지금보다 더 젊고 무심했지만 아내는 항상 웃고 있었다. 나는 그 웃음을 지키지 못했다. 시간이 흘러 아내와 점점 더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문자 몇 줄이었고 그 다음엔 전화였다. 아내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나는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오랜만에 듣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고 단단했다. 지현아, 잘 지냈어? 응, 오랜만이야. 어색하지만 반가운 그 대화는 밤늦게까지 이어졌다. 그리고 어느 날 아내가 말했다. 우리 잠깐 볼래? 나 할 말이 있어. 나는 약속 장소에 나가기 전 몇 번이고 거울을 봤다. 머리를 매만지고 옷을 갈아입고 향수도 뿌렸다. 마치 처음 데이트를 나가는 사람처럼 떨렸다. 카페에서 마주 앉은 아내는 전에보다 더 말랐고 눈가엔 주름이 더 깊어져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아름다웠다. 나 먼저 말할게. 나는 아직도 너를 사랑해. 나는 정말 미안하고 앞으로 어떻게든 바뀌고 싶어. 아내는 조용히 내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나도 아직 널 완전히 놓진 않았어. 그렇지만 지금 당장은 예전처럼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아.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 나도 네가 말한 그 시간 필요하다는 거 이해해줘서 고마워. 아내는 작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우리 서로를 천천히 다시 알아가면 좋겠어. 나는 마음 깊숙이 다짐했다. 이번엔 절대 서두르지 않겠다고. 이번엔 절대 잃지 않겠다고. 우리는 그렇게 다시 시작했다.
예전처럼 돌아간 건 아니었다. 아내는 여전히 혼자 살고 있었고 나는 혼자 남은 집에서 아내가 준 말들을 곱씹으며 살아갔다.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만나 차를 마시고 함께 산책을 하고 서로의 하루를 이야기했다. 그 작은 대화들이 쌓이면서 우리는 서서히 서로에게 다가갔다. 나는 더 이상 아내를 의심하지 않았다. 오히려 아내가 편하게 느끼도록 최대한 배려했다. 어느 날 아내가 말했다. 나 예전엔 내 눈빛이 무서웠어. 매번 날 쏘아보는 느낌이었거든. 그런데 요즘은 좀 달라졌더라. 부드러워졌어.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건 내가 다시 내 눈앞에 있으니까. 그런 거야. 너를 볼 수 있는 것만으로도 이제는 기적 같아. 아내는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말했다. 고마워. 다시 나를 만나줘서. 그날 이후 우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다. 마치 연애를 처음 시작하는 연인들처럼 조심스럽고 설레는 하루하루가 이어졌다. 나는 다시 웃게 되었고 아내도 다시 노래를 흥얼거리기 시작했다. 우리 삶엔 다시 색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났고 아내는 내게 말했다. 이제 다시 함께 살아볼까? 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았다. 이번엔 웃으면서 맞이하고 싶었다. 아내는 집으로 돌아왔고 우리는 다시 부부가 되었다. 하지만 이번엔 예전과 달랐다. 아침이면 나는 먼저 일어나 아내에게 따뜻한 커피를 내주었고 퇴근 후에는 함께 저녁을 만들었다. 우리는 같은 식탁에 앉아 대화를 나눴고 서로의 하루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였다. 나는 더 이상 아내의 눈을 의심의 렌즈로 보지 않았다. 아내의 눈은 여전히 나를 향한 따뜻함이 있었고 나는 그것에 감사했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다시 사랑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들어섰을 때 아내가 창가에 앉아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예전엔 본 적 없는 모습이었다. 뭘 그리고 있어? 하고 묻자 아내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냥 마음속 풍경을 그려보는 거야. 예전엔 늘 나를 살피던 그 눈빛이 이젠 자기 자신을 향해 열려 있었다. 나는 그 모습이 참 예뻤다. 나도 모르게 말했다. 당신 참 멋져졌어. 아내는 조용히 웃었다. 당신도 변했더라. 예전엔 날 봐도 아무 말 없었잖아. 요즘은 자주 예쁘다고 말해줘서 좋아. 나는 진심으로 대답했다. 그땐 내가 당신 보는 눈이 닫혀 있었나 봐. 지금은 그 눈을 열고 당신을 다시 보고 있어. 아내는 그림을 내려놓고 내 옆에 앉았다. 우리는 말없이 서로의 손을 맞잡았다. 따뜻했다. 그렇게 따뜻했던 손을 나는 왜 그렇게 오래 외면했던 걸까? 우리는 함께하는 일상의 소중함을 하나하나 되새겼다. 주말이면 함께 시장을 보고 계절 음식들을 만들어 먹었고 저녁이면 음악을 틀고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차를 마셨다. 아내는 어느 날 내게 물었다. 당신은 정말 날 믿게 된 거야? 나는 단호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응, 이제는 너를 의심하지 않아. 왜냐면 나 자신을 믿게 됐거든. 그게 전부였어. 나는 예전엔 나를 의심했기 때문에 당신도 못 믿었던 거야. 그 말을 듣고 아내는 조용히 나를 안았다. 나는 그 순간 모든 시간이 멈춘 듯한 감정을 느꼈다. 그녀의 체온이 내 가슴 속 상처를 하나씩 덮어주었다. 그렇게 우리의 관계는 조금씩 회복되어 갔다. 그러나 모든 것이 순탄했던 것만은 아니었다. 아내의 휴대폰에 어떤 남자 이름이 뜬 적이 있었다. 나는 순간 식은땀이 났다. 예전 같았으면 바로 따졌을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참았다. 그리고 묻는 대신 물 한 잔을 가져다 주며 말했다. 통화 길었나 보네. 힘들었겠다. 아내는 내 눈치를 살피며 말했다. 아, 그거 그냥 그림 모임에서 같이 활동하는 분이야. 요즘 전시회 준비하느라 연락이 좀 있었어.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응, 괜찮아. 힘들면 말해줘. 내가 도와줄게. 이 아내는 놀란 듯 나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작게 말했다. 당신 많이 달라졌네. 고마워. 그 순간 나는 확신했다. 신뢰는 말로 만드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라는 것을. 그날 밤 아내는 내 옆에 누워 조용히 말했다. 예전에 내가 너무 무너졌던 거 알아? 당신의 의심은 칼 같았어. 웃을 수도 없고 울 수도 없었어. 늘 불안했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 같았어. 그런데 요즘은 그래. 나도 조금씩 숨을 쉴 수 있어. 나는 아내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미어졌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는 내가 얼마나 상처를 줬는지도 몰랐어. 이제라도 알아서 다행이야.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다. 사람은 변할 수 있어. 당신을 보면서 그걸 느꼈어. 그래서 나도 변하고 싶어. 이제는 우리 서로를 다치게 하지 말자. 나는 손을 내밀었고 아내는 그 손을 꼭 잡았다. 그렇게 우리에겐 새로운 봄이 찾아왔다. 벚꽃이 피는 날, 우리는 함께 공원을 걸었다. 아내는 손에 들고 있던 핸드폰으로 꽃을 찍으며 말했다. 이런 걸 당신이랑 같이 본다는 게 아직도 낯설어.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난 매일이 새롭고 감사해. 당신이 내 옆에 있다는 게 기적 같아. 아내는 내게 기대며 말했다. 이젠 그 기적이 일상이 됐으면 좋겠어.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다. 그날 저녁 아내는 우리 딸을 집으로 초대했다. 셋이서 함께 식사를 했다. 딸은 웃으며 말했다. 와, 우리 집 분위기 확 달라졌네. 둘이 왜 이렇게 다정해졌어? 나는 장난스럽게 대답했다. 엄마가 나 다시 사랑해주기로 했거든. 아내는 웃으며 말했다. 아니야, 내가 아니라 내 아빠가 사랑받을 자격을 되찾은 거지. 딸은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다. 나 사실 엄마 집 나갔을 때 많이 무서웠어. 우리 가족 진짜 끝난 줄 알았거든. 근데 지금 보니까 다시 사랑할 수 있는 거구나. 나도 나중에 결혼하면 꼭 그렇게 살아야겠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딸의 말을 들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 가족을 다시는 잃지 않겠다고. 그렇게 우리는 각자의 방식으로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지만 함께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상처는 더 이상 날카롭지 않았다. 우리는 서로에게 온기를 주는 존재가 되었고 그 온기가 우리를 감싸주고 있었다. 나는 이제야 깨달았다. 사랑은 믿음이라는 땅 위에 자라나는 것이고 그 땅이 흔들리면 사랑도 무너진다는 것을. 나는 그 땅을 너무 오래 방치해왔고 심지어 파헤치기까지 했지만 이제는 그 위에 다시 씨앗을 심고 있었다. 그리고 그 씨앗은 어느새 싹을 틔우고 있었다. 몇 달이 지나고 우리는 또다시 계절의 변화를 맞이했다. 이번에는 여름이었다. 아내는 어느 날 나에게 조용히 말했다. 있잖아. 나 그동안 썼던 편지가 있어. 당신에게 주고 싶어. 나는 놀랐고 또 두려웠다. 아내가 나에게 어떤 감정을 쌓아왔는지 고스란히 담긴 글일 테니까. 아내는 서랍에서 오래된 편지지 다발을 꺼냈다. 그중 맨 위에 있는 한 장을 내게 건넸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 편지를 읽었다. 당신은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고 생각했겠지. 하지만 나는 매일 나 자신과 싸웠어. 당신의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도 겉으론 아무렇지 않은 척했고 당신의 차가운 눈빛에 마음이 찢어져도 나중엔 익숙해지는 법을 배웠어. 내가 견뎌야 가족이 유지된다고 믿었거든. 하지만 나는 그 믿음 속에서 점점 무너지고 있었어. 나는 더 이상 내가 누군지 모르겠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어. 그래서 떠났어. 내 존재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도 여전히 당신을 사랑했어. 그래서 당신의 편지들을 받을 때마다 너무 혼란스러웠고 너무 그리웠고 너무 아팠어. 그 편지를 다 읽고 나는 눈물을 흘렸다. 말없이 아내를 껴안았다. 미안하다는 말만 수십 번을 되뇌었다. 아내는 조용히 등을 토닥이며 말했다. 이제 그만, 괜찮아. 나도 많이 울었고 많이 이겨냈어. 당신도 달라졌고 나도 달라졌으니까 이제부터는 다시 시작하는 거야. 우리는 그렇게 과거를 묻고 미래를 바라보기로 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서로에게 편지를 쓰는 습관을 다시 시작했다. 짧은 글이라도 좋았다. 아침 식탁 위에 놓인 쪽지에 오늘 하루 힘내요 라는 말이 적혀 있으면 하루 종일 마음이 따뜻했다. 우리는 다시 소통하는 법을 배웠고 다시 사랑하는 법을 배웠고 무엇보다 서로를 존중하는 법을 배웠다. 아내는 어느 날 내게 물었다. 우리 이제 다시 결혼식을 해볼래? 나는 순간 멍해졌다. 왜냐하면 그 말 속엔 우리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다는 결심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당연히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다시 청혼할게. 나랑 결혼해줄래? 아내는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다. 이번엔 나도 당신한테 묻고 싶었어.
당신은 정말 날 믿어? 나는 그 어떤 맹세보다 단단한 말로 대답했다. 응, 이제는 너를 믿는 게 아니라 우리를 믿어. 우리는 함께 작은 약속식을 했다. 교회도 예식장도 아니었지만 서로를 바라보며 편지를 낭독했고 약지에 반지를 다시 끼웠다. 그 순간 아내는 눈물 흘리며 말했다. 나 오늘 너무 행복해. 그리고 처음으로 내 곁에 있는 당신이 따뜻하게 느껴졌어. 나는 아내의 두 손을 꼭 잡고 말했다. 나도 이제야 알았어. 사랑이란 서로를 감시하는 게 아니라 서로의 삶을 응원하는 거란 걸. 그날 이후 우리는 서로의 삶을 응원했다. 아내는 그림을 계속 그렸고 나는 자주 아내의 전시회를 도와주었고 함께 새로운 일도 시작했다. 주말이면 딸과 함께 여행을 가기도 했다. 가족이란 말이 이렇게 다시 따뜻해질 수 있다는 것을 나는 처음으로 알았다. 어느 저녁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을 때 아내가 물었다. 당신 아직도 그날 생각나? 내가 집을 나가던 날.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매일 생각나. 그날 이후 내 삶이 완전히 바뀌었으니까. 아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나도 그래. 가끔 그날이 떠오르면 눈물이 나. 그런데 이제는 그 눈물이 슬퍼서가 아니라 우리가 여기까지 온 시간이 아까워서야. 나는 말없이 아내의 어깨에 기대었다. 그리고 속삭였다. 당신이 떠난 건 나를 위한 시간이기도 했어. 그리고 당신이 다시 돌아온 건 우리가 함께할 운명이었기 때문이야. 아내는 내 손을 꼭 잡았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예전의 우리가 아니었다. 더 이상 두려움으로 사랑하지 않았고 더 이상 침묵으로 아파하지 않았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고 때론 눈물도 흘렸지만 그 눈물은 회복의 눈물이었다. 내가 가장 후회했던 것은 그녀를 믿지 못한 것이었다. 그러나 지금 나는 안다. 진심은 언젠가 돌아온다는 것, 그리고 진심은 진심으로 회복된다는 것. 아내가 나가고 난 뒤에야 나는 알게 됐다. 그녀는 날 떠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손을 놓았던 것이었다. 그리고 그 손을 다시 잡기까지 얼마나 많은 눈물과 후회와 용기가 필요했는지를 이제 나는 안다. 그래서 나는 말한다. 그녀에게도 나에게도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에게도 사랑은 믿음에서 시작된다고. 믿음을 잃지 마라. 그게 당신을 지킬 유일한 방법이니까. 그리고 사랑은 결국 진심을 알아보는 힘이라는 걸 잊지 말아라. 당신도 혹시 지금 누군가를 향한 믿음을 놓치고 있지는 않나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계기로 그 사람에게 진심을 건네보세요. 말하지 않으면 닿지 않습니다. 표현하지 않으면 멀어집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마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그리고 언젠가의 당신을 떠올리게 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공감과 댓글은 이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다시 만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